안녕하십니까. 이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이곳은 예로부터 풍부한 천연 어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부들에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 다대포가 구한 말에 한국과 일본 어부들 사이에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저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해안선을 따라 부두와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는 다대포항.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이 불과 50여 년 전에는 풍요로웠던 어장이었습니다. 아파트의 빈 공터에서 여기가 바다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바위들이 기억하는 다대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전통적이던 어촌 마을이 있었던 다대포.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혀 손만 뻗으면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대포 바다에 일본 어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하의를 제대로 입지 않은 일본 어부들의 복장은 조선 아내들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엄마야, 저게 뭐고? 외놈들이다. 난 친구가 잡아요. 朝鮮の女ね、本当に可愛いね。 그런데 글쎄 이 일본 어부들이 다대포 여인들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놔라, 외놈 새끼들. 무슨 일이고? 저기 외놈들이. 놈들이 그냥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당시에 이 투석전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라고 하면 일본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도 그 관원을 사태 수습을 해서 파견하게 되고 우리 여기에 대한제국의 어떤 부산 지역의 어떤 그 순금도 파견돼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조사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었거든요. 이 시기 어촌엔 한일 어부들의 크고 작은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바다에서 우리 어민과 일본 어민의 마찰이 생겼을까요? 대체 일본 어부들이 왜 조선의 바다를 넘나들었을까요? 그 배경엔 1889년 일본의 주도 아래 맺어진 조일 통호 장정이란 조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 해안에 3해리 바깥에서 원래 조업을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때 와서는 이제 3해리 안으로 들어와서도 조업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그 10원에서 5원 정도 이렇게 어세,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데 대한 세금을 내는 걸로 이제 일본 어부들이 거의 뭐 자유롭게 하여튼 그 조선 해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걸 보장해준 그런 내용의 조약이죠.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이제 뭐 어세를 내지 않거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일본 어부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영사재판이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재판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특권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일본은 일본 어민의 어로 활동을 합법화했습니다. 바로 이 조선 바다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조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곧 우리 바다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통호 사정. 이 책은 일본이 펴낸 조선의 어류 도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하천과 연안 지형까지 상세히 기록한 책들을 발간하고 일본 어민들에게 조선 바다로 출호하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국샘은 단지 어획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어부들이 조선 해안에 와서 조업을 하면 일단 뭐 한편으로 어업으로 이제 이익을 얻어서 좋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 연안의 이제 물길이나 뭐 지리를 잘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배도 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제 청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을 이게 이제 요즘 같은 해군으로 이렇게 전용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조선 연안에서 어부들이 일본 어부들이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바다를 시작으로 침략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으로 일본의 어민들은 황폐화된 일본 어장을 버리고 조선의 바다로 넘어옵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네들도 조사 결과 혹은 그 언급한 그 여러 가지 문헌의 이야기 같으면 한 2~3배 이상 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공식 통계로 봐가지고 합방 당시에는 한 3,000척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3,000척이 말하자면 뭐 한 10,000척 이상이 10,000척 가까운 배가 우리나라에 통을 해서 자원을 갖다 수탈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인들이 전국 각지의 바다에서 거둔 어획물은 부산 수산회사라 불리는 지금의 자갈치 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산 수산회사, 이는 철저히 일본 중심의 수산회사였습니다. 통우자에 대한 그 통관부 서류제철 대행 업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획물에 대한 판매, 그리고 이 숙소, 그리고 또 선식품 같은 거, 이러한 것을 갖다 보급하는 그런 거, 말하자면 개인 회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본 공공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부산 수산회사에서 역시 하게 되고.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인이 만든 각종 수산조합과 수산물 가공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본이 만든 한국 최초의 공동어시장이었던 자갈치 일대에는 아직도 당시 적산가옥의 형태를 갖춘 곳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명소인 이곳 자갈치가 당시에는 한국 어민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창구가 되었던 곳이죠. 그 당시 우리 수산업자들은 그저 영세한 그 어민들에 불과했지, 일본인들처럼 어떤 조직적으로 어업을 하던 행위는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 크게 꿈을 꾸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급기야 일본은 어민들의 출호를 넘어 집단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어장을 낀 연안 곳곳에는 일본인 이주 어촌이 형성됐고, 그중 부산은 최대의 일본인 거류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지금의 우리가 표현해서는 이주보다는 식민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실 겁니다. 이주는 그 일본의 국민들을 말 그대로 외지에 이렇게 옮기는 형태죠. 근데 식민은 우리가 식목을 하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을 조선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 지역에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식시키는 형태입니다.
1906년 조선의 어촌은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어업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장의 침범을 넘어서 급기야는 일본 어민들의 집단 이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된 어업 도구와 치밀한 수탈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점차 밀려나게 됐습니다. 어장 하나를 두고 부대껴 살아야 하는 한일 어부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겠죠. 일본 정부의 보호 아래 일본 어민들의 행포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일본인 이주 어촌 지역이었던 다대포 또한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계기가 참 실하네 얘. 그래 조상님 제사상에 넣을 건데 당연하지. 외놈들이 계기들이 싹 다 잡아들여서 씨가 말렸더라.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운이 좋았대. 아버님이 조기를 참 잘 드셨는데 제사상 받고 참 좋아하시겠네. 맛있는 생선이다. 내가 가져야겠다. 저 사람 무서워. 어쩌면 좋노. 저놈을 확 이게 미쳤나. 왜냐는 감히 조선 놈이 이제 하다못해 조상 제사 음식까지 뺏어가나. 이야 이 우리 대일본인이 이곳에 정착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난리란 말입니다.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사람들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사나리께서 본때나 보여주십시오. 한낱 하찮은 조선인 어부 따위가 저기 저놈입니다. 여기 이놈입니다. 고위한 조선 감히 일본인을 모욕해, 응? 이런 경우가 어딨노? 대체 남의 땅, 남의 바다에서 뭐하는 짓거리고? 글쎄 은하라. 그 우리나라의 종전의 어떤 허가제, 면허제 이런 것을 이제 실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가 없이 그냥 이거는 자유롭게 조업하던 어장에 대해서 허가, 면허가 없으면 어업을 금지시켰다고요. 그리고 이주어촌 그 산안에는 또한 어업 근거지를 갖다가 막 수개를 갖다 가지게 되고 그러지 해가지고 전연을 갖다가 완전히 일본 어민에 대한 이주 어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장에 대한 수탈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민들에게서 그 바다를 빼앗아가는 것만큼 큰 수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어민들의 고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엔 영도 해녀들의 눈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오늘은 소라를 많이 잡아서 값을 제법 바꿨다. 아이고 참말로 아니 이래 많이 잡으면 많어. 전부 다 외놈들 배불리는 일인데. 에이구 진짜. 에이구. 어이, 오늘 물질 많이 했나?
잡은 것들 계산 한번 두드려 보자고.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대충 4건 정도 되겠네. 아니 저렇게 많은데 어찌 그거밖에 안 나오노? 6건은 나오겠구만은. 이 여자가 너를 뭘로 보고 이러노? 자, 오늘 잡은 소라가 4건이니 20원이네. 거기서 바다에서 물질한 이법이 떼고 뱃사람 임금 떼고 조합비 판매 수수료 내 중개비도 떼고 보자. 뭐 한 사람당 1원이면 후하다. 같은 민족끼리 해도 너무하네 진짜. 저놈이 외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전통적인 어촌 지역에 있던 조선인 어민들은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임금 부분에서도 일본 어민이 그 의액 행위를 하는데 따른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원에서 50원 받는다라고 하면 조선 어민들은 뭐 10원에서 2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 철저하게 이 뭐 주변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한반도 곳곳을 쥐락펴락하던 비통했던 그 시절, 그 어디보다 침략이 빨랐던 다대포에서 돌연 일본 어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들이 다대포를 일찍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대포가 가지고 있던 사회문화적 역사성이라 할까요?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항일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일본의 후쿠오카 출신 이주민들이 다대포에 정착하는 데 큰 어떤 그 어려움으로서 장벽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일제 치하 속에 멸치 그물을 당기던 다대포 어민들의 애환,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줬던 노동요는 지금의 다대포 후리소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대포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부 다 잡아가고 우리는 잡을 것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던 우리네 어민들. 부산의 바다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